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준석이가 또. 교무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이미 익숙했어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였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는 남편 태영을 힐끗 쳐다봤어요. 여보, 학교에서 연락 왔어. 준석이가 또 사고 쳤대. 그래, 당신이 가봐. 나 피곤해. 대답도 성의 없이 채널만 돌리는 남편을 보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아들 문제로 학교에 간 적이 없었어요. 가디건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10월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30분 동안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준석이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담배 피우는 걸 들키고 수업 시간에 자고 이젠 선생님들도 포기한 것 같았어요. 학교 정문을 지나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방과 후라 학생들은 거의 없었죠. 교무실 문을 열자 몇몇 선생님들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을 알았습니다. 또 왔네. 문제야 엄마. 가슴이 아팠어요. 준석이 어머님이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죠. 네, 그런데요. 저는 준석이 담임 이진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안내한 곳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교육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빨간 표지의 상담 노트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의자에 앉자 진우 선생님이 차를 한 잔 내려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드세요. 밖이 추우셨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학교에 올 때마다 늘 추궁당하고 비난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은 처음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캐모마일 향이 났습니다. 준석이가 오늘 또 수업 시간에 잤다고 들었어요. 어머님도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만인가요? 모두들 제가 잘못 키웠다고 엄마가 문제라고만 했었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교육을 잘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진우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고3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입시 스트레스, 진로 고민. 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죠. 진우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제가 준석이랑 제대로 대화를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관심도 없고 저는 저대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애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 선생님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줬어요.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준석이랑 대화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준석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아이거든요. 그냥 길을 잃은 것뿐이에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진짜 준석이를 위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함께 준석이를 도와줘요. 상담실을 나올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저녁 굶었어. 빨리 와서 밥 차려. 한숨이 나왔습니다.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밥 타령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했어. 준석이 요즘 힘들대. 힘들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서 무슨 힘들어.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면서 문득 진우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목소리, 진심 어린 걱정, 배려심. 이상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거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준석이가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깨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담 오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석이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좋았지만 진우 선생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도 묘하게 설렜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56세 아줌마가 38세 젊은 선생님한테 설레다니.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학부모 모임 날이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모임인데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매번 다른 엄마들이 자식 자랑하는 걸 들어야 하거든요. 우리 애는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저희 아들은 SKY 대학 목표래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 준석이는 성적도 바닥이고 문제만 일으키니까요. 학교 근처 레스토랑에 모였어요. 20명 정도의 학부모가 참석했죠.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옆에 있던 박 여사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현주 씨.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게요. 준석이는 요즘 어때요? 대학은 어디 갈 거래요? 가시돋친 질문이었습니다. 준석이 성적으로는 대학도 못 간다는 걸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직 생각 중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애는 이번에 수시로 연대 넣는데요.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자기 자식 이야기에 열을 올렸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근데 현주 씨, 요즘 학교에 자주 오신다며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네. 아, 가끔요. 가끔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은 오신다던데요. 준석이가 또 뭔 문제 일으켰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상담 때문에요. 상담? 그렇게 자주 해야 해요? 다른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애가 요즘 힘들어해서요. 힘들어하긴요. 공부 안 하고 놀면서요. 박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현주 씨,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죠. 애가 저 모양인데 엄마가 뭐 했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요즘 애들이 왜 저러는 줄 알아요? 엄마가 무관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엄마가 거들었어요. 우리 애는 제가 매일 밤 공부 봐줘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전 직장 다녀서 시간이 없어요. 그럼 직장을 그만두든가요? 자식이 먼저죠. 김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애가 저 모양인데 엄마가 일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애 인생 망치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우는 모습 보이면 더 무시당할 테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에요?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현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준석이 엄마라는 게 창피해요. 우리 반 이미지가 다 떨어졌다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먼저 갈게요. 어머, 가요? 진실이 아파서 도망가나 보네.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오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을 위해 고생했는데 왜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또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모임 어땠어? 최악이었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다들 날 비난했어. 준석이가 저 모양인 게 다 내 탓이래.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뭐라고?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준석이 키운 게 당신이잖아. 난 돈 벌느라 바빴고, 당신이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직장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어. 최선? 그래서 애가 저 모양인 거야? 남편도 똑같았어요. 학부모들이랑. 당신은 뭘 해줬는데? 28년 동안 준석이랑 제대로 대화 한번 해봤어?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렸잖아. 돈만 주면 다야? 아빠로서 뭘 해줬어?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 당신 잘못인데 나한테 화풀이야? 가당찮아. 남편이 거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어요. 진우 선생님과의 상담 약속이 있었거든요. 상담실 문을 열자 진우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진우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어제 학부모 모임에서 다들 절 비난했어요. 제가 잘못 키웠다고, 엄마가 무관심해서 준석이가 저 모양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남편도 똑같이 말했어요. 다 내 잘못이래요. 진우 선생님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전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알아요.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혼자 다 하셨잖아요. 선생님, 남편분은 뭘 하셨어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나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어머님을 제대로 안 도와준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건. 고마워요, 선생님. 준석이는 잘 될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힘내세요. 진우 선생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네. 언제든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진우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남자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그 후로 학교에 더 자주 가게 됐습니다. 핑계는 많았어요. 준석이 진로 상담, 성적 상담, 생활지도 상담. 실은 진우 선생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우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준석이 진로 문제로 상담 드릴 게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몇 시에 갈까요? 7시쯤 오시면 좋겠어요. 학생들 다 가고 조용할 때요. 남편에게 또 학교 간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남편은 역시나 그래라는 한마디뿐이었죠. 학교에 도착하니 정문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옆문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교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 진우 선생님 혼자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실로 갈까요? 상담실로 향하는 복도는 더 조용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발소리만 들렸죠. 상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진우 선생님이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석이가 요즘 진로를 고민하더라고요. 진우 선생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준석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좋은 생각이에요. 부모가 강요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진우 선생님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눈빛,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어머님? 네. 제 얘기 들으세요? 정신이 없었나 봐요. 죄송해요. 좀 피곤해서요. 많이 힘드시죠? 진우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그래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터져 나왔어요. 집이 힘들어요. 남편분이요? 네.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진우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네. 너무 외로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요즘 이 선생님 앞에서만 우는 것 같아요. 진우 선생님이 의자를 제 쪽으로 가까이 당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혼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뭐가요? 선생님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고백이 나와버렸습니다. 진우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그래요. 네. 어머님만 보면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우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한테 어머님은 그냥 학부모가 아니에요. 한 명의 여성이에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 56살이에요. 선생님보다 18살이나 많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진우 선생님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전 어머님의 마음이 좋아요. 힘든데도 참는 모습, 아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 그런 어머님을 보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저 유부녀고 선생님은 준석이 담임이고
알아요. 다 알아요. 진우 선생님이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우 선생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28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키스가 길어졌어요. 진우 선생님이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저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못 참겠어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더 깊게, 더 오래.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키스를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우 씨, 우린 지금 선을 넘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솔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언제가 좋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해요? 네.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상담실을 나올 때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집으로 가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서 물었어요. 왔어? 밥은? 지금 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시계만 쳐다봤죠. 퇴근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녁 6시,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썼습니다. 화장도 했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56살 아줌마가 데이트 준비를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 학교가? 거실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응, 상담 있어.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순간 긴장했습니다. 준석이가 고3이잖아. 신경 많이 써야지. 그래. 다행히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7시였죠. 연문으로 들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상담실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셨어요. 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어요.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진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품이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상담 안 해요? 상담은 핑계고요.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진우 씨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진우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저도 그의 어깨를 잡았죠. 어머님, 현주예요. 이제 그냥 현주라고 불러요. 현주 씨.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키스가 점점 격렬해졌어요. 진우가 저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선 위험해요. 제가 말했어요. 누가 올까봐. 괜찮아요. 문 잠갔어요. 진우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성이 흐려졌어요. 그의 손길에,
그의 입맞춤에 모든 게 무너졌죠. 현주 씨, 이대로 계속해도 돼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멈출게요. 망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죠. 여기서 멈추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요. 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뜨거워졌죠. 우리는 소파로 갔습니다. 진우가 저를 눕히고 위로 올라왔어요. 현주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진우의 손이 제 옷을 벗겼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름다워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56년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진우도 옷을 벗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탄탄하고 건강했죠. 놀라셨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어요. 놀랐죠. 크기도 모습도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진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맞춤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아프면 말해요. 응.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처음엔 아팠어요. 오랜만이었고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으니까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진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배려하는 게 느껴졌어요. 현주 씨가 편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 밀려왔어요. 이게 이런 건가? 28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좋아요? 응, 좋아. 진우가 더 깊게 들어왔어요.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 씨, 진우,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숨소리만 가득한 상담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진우가 제 몸을 꽉 안으며 절정에 달했어요. 현주 씨,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지 얼마 만인가요? 진우가 제 옆에 누워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았어요? 응, 처음이었어. 뭐가요? 이런 기분. 남편한테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 진우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느끼게 해줄게요. 하지만 우린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현주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응, 만나고 싶어. 다음 주 목요일은 어때요? 좋아.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죠. 예뻐졌어요. 진우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여자로 사니까요. 계속 여자로 살아요. 제 곁에서. 응. 상담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무서웠어요. 학교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봤더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배고파. 빨리 와.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차렸어요. 남편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대에 누워서도 진우 생각만 났어요.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체온. 나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여자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항상 상담실에서요. 남편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죠.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냥 운동 좀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운동은 전혀 안 했죠. 그냥 사랑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와의 시간은 꿈 같았어요. 상담실에서의 뜨거운 만남, 몰래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학교 뒤편 공원에서의 산책. 현주 씨, 행복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요. 매일 현주 씨 생각만 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물론 학교 근처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죠. 들키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늘 하던 것처럼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진우가 저를 보자마자 안아줬죠. 보고 싶었어? 나도. 키스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진우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몰라. 우리는 서둘러 떨어졌어요. 옷을 정리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선생님 계세요? 다른 선생님 목소리였어요. 네, 잠깐만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손짓했어요. 숨어요라는 뜻이었죠. 저는 서둘러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우가 문을 열었어요. 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 다음 주 시험 문제 프린트 하려고 했는데 교무실 프린터가 고장 났어서요. 여기 프린터 좀 써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최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야근 중이세요? 네, 상담 기록 정리하고 있었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요즘 학부모 상담 많으시죠? 네, 좀 그래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최 선생님이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휴. 진우가 한숨을 쉬며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응. 근데 너무 무서웠어. 저도요. 들킬 뻔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진우야, 우리 조심해야 해. 알아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진우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침 학부모 모임이 없는 평일 오후였죠. 현주 씨, 다음 주에 제 생일이에요. 정말? 축하해.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요? 좋아. 어디서 먹을까? 조용한 곳으로 갈게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 박 여사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기, 제가 속삭였어요. 진우도 박 여사를 봤습니다. 박 여사도 우리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죠. 어머, 현주 씨? 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게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상담 중이에요. 진우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준석이 진로 문제로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카페에서 상담을 해요? 박 여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학교가 너무 시끄러워서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군요. 박 여사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전 갈게요. 현주 씨, 나중에 봬요. 박 여사가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를 쳐다봤어요. 진우야, 빨리 나가자. 네. 우리는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들켰어. 아니에요.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박 여사 표정 봤어?
의심하고 있었어. 괜찮을 거예요. 진우가 제 손을 잡으려다 말았어요. 바뀌었으니까요. 조심해야 해요. 소문나면 큰일 나요. 알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안했습니다. 박 여사가 다른 학부모들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며칠이 지났어요. 학부모 단톡방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시끌벅적한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응?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 엄마가 담임 선생님이랑 뭐 그런다는 소문. 뭐?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애들이 그러던데. 학부모들한테서 들었다고.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준석아, 그건 오해야. 엄마는 그냥 내 상담 때문에 선생님 만난 거야. 진짜?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알았어. 준석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진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소문났어. 준석이도 들었대. 뭐라고요? 학교에 우리 얘기가 퍼졌어. 큰일이네요. 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떻게? 일단 만나요. 내일 저녁에. 응.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불렀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진우를 만났습니다. 학교가 아닌 외곽 카페에서요. 현주 씨, 저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뭐라고 했어? 학부모랑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소문일 뿐이니까. 하지만 계속 이러면 들킬 거야.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 씨, 잠깐만 만남을 멈춰요. 뭐?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만요. 그러면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저도 현주 씨 만나고 싶어요. 하루도 못 보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위험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 한 달만요. 한 달만 참아요. 한 달. 너무 길었어요. 하루도 못 보는데 한 달이라니. 현주 씨, 우리 조금만 참아요. 그리고 나서 더 조심해서 만나요. 알았어. 그날 이후로 진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진우한테서 오는 문자를 기다리면서 보고 싶어요. 저도요. 조금만 참아요. 응. 한 달이 너무 길었습니다. 진우 없는 일상은 다시 지옥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아들은 여전히 방황했고 저는 다시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오늘 회사 동기 만났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석이 학교 다니는 데가 어디더라? 고등학교? 왜? 거기 선생님 중에 젊은 남자 선생님 있어?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그래? 아니, 동기가 그러는데 준석이 엄마가 선생님이랑 뭔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대. 뭐? 설마 그런 거 아니지?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연히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내 마누라가 그럴 리 없지.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56살 아줌마가 무슨 바람을 피워.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 학교 자주 가더라. 준석이 상담 때문이야. 그래.
그럼 됐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문은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위기였어요. 진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소문 들었어. 답장이 바로 왔어요. 큰일이네요. 조심해요. 응. 당분간 연락도 못할 것 같아. 알겠어요. 현주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와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견뎠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죠.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언니, 요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았죠. 진우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골프 모임에 간다고 나갔어요. 준석이도 친구 만나러 나가고 집에 혼자 있었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진우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현주 씨,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어. 어디서 만날까? 제 원룸으로 올래요? 주소 보낼게요. 원룸 주소가 왔어요. 학교에서 좀 먼 곳이었습니다. 가면 안 돼. 위험해.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의 원룸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야위어 보였습니다. 현주 씨, 진우야.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너무 오래, 너무 꽉. 보고 싶었어? 저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도 울고 있었어요. 한 달이 1년 같았어요. 나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진우가 저를 안아 침대로 갔습니다. 현주 씨, 오늘은 천천히 하고 싶어요. 응. 진우가 제 옷을 벗겼어요. 천천히 하나씩. 예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도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죠. 사랑해요, 현주 씨. 나도 사랑해.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깊게, 더 오래. 진우는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가 편한지 계속 물어봤죠. 좋아요? 응. 너무 좋아. 더 해도 돼요? 응.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랑 이렇게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나도. 진우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깼습니다. 화면을 봤더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었어요. 큰일 났어. 왜요? 남편이 전화했어. 20통이나. 시계를 봤더니 오후 6시였습니다. 4시간이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진우야, 나 가봐야 해. 네, 조심해서 가요. 현관에서 진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현주 씨, 다시 못 보는 거 아니죠? 아니야. 꼭 다시 볼 거야. 키스를 나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미안해. 친구 만났는데 핸드폰을 안 봤어. 지금 당장 집에 와. 응, 가는 중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왔어? 응.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났다니까. 친구? 누구? 대학 동기.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 친구 집이라니까. 이 여자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남편이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야?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우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누가 찍어서 보내줬어? 내가 남자 원룸으로 들어가는 걸.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누구야? 그 젊은 선생님이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소문 다 들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랑 바람 피운다는 거. 여보, 진정해. 진정을 어떻게 해?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랑 자고 다녔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아팠습니다. 나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날 배신해? 배신? 당신이야말로 28년 동안 날 뭘로 봤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밥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당신 단 한 번이라도 날 여자로 본 적 있어? 뭐?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아들한테도 관심 없었고. 그래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애 선생님이랑. 그 사람은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여자로 대해줬어. 당신이 28년 동안 못해준 걸 다 해줬어. 이 미친년이.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때려봐. 때리면 바로 이혼할 거야. 남편이 손을 내렸어요. 좋아.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근데 넌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바람 피운 년한테 줄 돈 없어. 그게 당신 돈이야? 내가 28년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이야. 법정에서 보자. 내가 유책 배우자야. 재산 분할 하나도 못 받을걸.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핸드폰을 꺼내 진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켰어. 남편이 다 알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주 씨, 괜찮아요?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저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현주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야. 정말요? 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 사람이랑. 현주 씨. 근데 진우야, 우리 당분간 연락 못 할 것 같아. 왜요? 이혼 절차 밟아야 하고 남편이 계속 감시할 거야. 지금은 위험해. 알겠어요. 그럼 이혼 끝나면 연락해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는 못 산다는 것. 그리고 진우를 사랑한다는 것.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 배우자라며 재산 분할을 거부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서 싸워야 했죠. 부인, 남편분이 불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룸 들어가는 사진, 주변 증인 진술서. 불리하긴 한데 28년 결혼 생활 동안의 남편분 책임도 함께 주장할 겁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남편분도 혼자만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한편 학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진우 선생님과 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진우가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이 선생님, 김현주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입니까? 교장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단순한 상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 자취방에 들어가는 것을. 그건. 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선생님, 교사로서 학부모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명백한 윤리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표를 내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진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주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저 사표 냈어요. 뭐? 학교에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교사가 내 꿈이었잖아. 괜찮아요. 현주 씨가 있으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만날 수 있어? 응.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1시간 후 카페에서 진우를 만났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현주 씨, 진우야.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교사는 그만뒀고.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응. 저랑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56세 아줌마가 38세 남자랑 사귄다고. 상관없어. 내 인생인데. 준석이도 반대할 거예요. 설득할 거야. 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현주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에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어떻게요? 이혼하고 나면 나도 자유로워져. 그럼 우리 뭔가 같이 해보자. 예를 들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는 거야. 북카페 같은 거. 좋은데요? 너는 책 좋아하잖아. 나는 커피 배워서 내릴게. 정말 그러고 싶어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해요. 며칠 후 준석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할 거야? 응. 왜? 아빠랑 뭐가 문제야? 준석아,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준석이를 마주 앉혔어요. 엄마는 28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참고 살았어. 너 때문에.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선생님 때문이지?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엄마는 그 사람을 사랑해. 엄마 말도 안 돼. 나보다 어린 사람이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상관없어. 엄마 인생이야. 준석이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찬성할게. 정말? 응. 엄마 요즘 얼굴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밝아. 그게 그 선생님 때문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근데 조건 있어. 뭔데?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대학 안 갈래. 응? 나 요리하고 싶어. 요리학원 다닐게. 놀라웠습니다. 준석이한테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짜? 응. 엄마가 내 인생 사는데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준석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공격했어요. 피고는 혼인관계를 배신하고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28년 동안 피고를 정서적으로 방치했으며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다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원고의 책임이 큽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피고와의 결혼 생활이 어땠습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피고는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저를 가사 도우미로만 봤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부부관계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렇게 살면서 왜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은 4대 6으로 분할하며 피고가 60%를 가져간다. 이겼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현주 씨. 고마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응, 우리의 시작.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와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북카페, 2층은 우리가 살 공간이었어요. 현주 씨, 여기 어때요? 완벽해. 인테리어를 직접 했습니다. 진우가 책장을 만들고 저는 커피 기계를 설치했어요. 벽에는 따뜻한 색의 페인트를 칠했고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을 놓았죠. 책과 커피 어때요? 가게 이름. 좋아. 심플하고.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없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천천히 알려지면 돼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커피 맛있어요. 책도 많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주 올게요. 고맙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준석아, 어떻게 왔어? 구경하러 왔지. 여기가 엄마 가게구나. 응. 어때? 좋은데? 분위기 있어. 준석이가 진우한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 아니야. 그냥 진우라고 불러. 네. 진우 형. 둘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준석아, 요리 학원은 어때? 재밌어. 나 나중에 레스토랑 할 거야.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준석이가 돌아가고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애네요. 응. 이제야 꿈을 찾은 것 같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진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진우야, 행복해? 당연하죠. 현주 씨랑 있으니까. 나도 너무 행복해. 창밖을 보니 노을이 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내가 파스타 해줄게. 우와, 기대된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주방에서 파스타를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저녁 식사.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현주 씨, 다 됐어. 응.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진우가 웃었어요. 진우야, 고마워. 왜요? 내 인생을 바꿔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현주 씨가 제 인생에 의미를 줬어요.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당연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진우가 제 옆에 누워 저를 안아줬어요. 현주 씨, 응? 결혼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저랑 결혼해줘요. 눈물이 났습니다. 응, 결혼하자. 진우가 저에게 키스했어요. 사랑해요, 현주 씨.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